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눈 오는 밤이라는 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학년 때 같이 공부했었죠. 김사라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학교 오고 싶죠? 아닌가요? 선생님도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여러 가지 선생님이 또 기계 다루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못해요.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부랴부랴 막 이런 기기 같은 것도 익히고 막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흡한 점도 많고 서툰 측면도 많을 거예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가 다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기기를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힘들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힘들죠. 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또 불끈 화가 나는 일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연일 뭐 온라인 수업이 문제가 있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들만 막 내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학교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다, 뭐가 문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다 처음 하는 일이고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학생들을 다 그대로 학교로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비판 기사만 내보내는 언론들에게 분개하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내가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까, 내가 말이 좀 느린가? 그런 생각도 들고, 목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잡음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좀 듣기에 거슬려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어떻게 편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제 기기 사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도 선생님들도 다 서로 모르고 헤매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런 기기나 이런 걸 제대로 지원해 줄 만한 그런 인력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생님은 선생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말이 너무 늦다든가 뭐 음질이 좀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빠르게 이렇게 조정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여러분은 여러분들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쾌적하고 적절한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봄눈 오는 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를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강하고 상징성이 강하고 주제가 세고 막 이런 사상이 있다거나 막 굉장히 의지적인 그런 시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뭐 이렇게 주제 의식이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냥 좀 가볍게 읽을 만한 그런 시도 있잖아요. 우리 1학년 때 뭐 윤동주나 이육사 시 같은 경우 배웠죠.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막 처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들을 읽으면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벅차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는 아니고 좀 가볍게 읽을 만한 그런 시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쉬운 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재미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뭐 우리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볼까요? 제목을 보면 봄눈 오는 밤이에요. 봄눈 오는 밤. 시인은 황인숙 시인입니다. 일단 선생님 보기에 이 제목 자체가 뭔가 좀 어떤 느낌이 오나요? 막 그 거칠고 센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언어 자체가 그렇죠. 봄눈 오는 밤에서 봄에 보면 이 미음 들어가고 눈에 미음 들어가고 눈에 니은 그다음에 오는에 니은 그다음 밤에 미음 해가지고 니은 미음 이런 소리가 그냥 부드러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부드럽게 울려서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 특별히 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어떤 제목 자체를 이렇게 함으로써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봄 눈이라고 했는데 봄에도 눈이 오나요? 봄에도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월 말이나 3월 초 선생님은 4월 달에 내리는 눈을 본 적도 있어요. 화들짝 놀랐었는데 뭐 꽃샘추위 뭐 해가지고 막판에 막 눈이 오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시기를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봄 하면 어릴 때 굉장히 짜증났었어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마음도 설레고 어렸을 적에는 소시적에는 봄 되면 막 예쁜 옷도 입고 싶고 가벼운 옷도 입고 싶고 막 그런데 막 마음이 앞서가는 거죠. 계절보다. 그래서 막 예쁜 옷을 막 입고 이제 밖에 나가면 엄청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겨울보다 더 춥다는 막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되게 짜증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의 봄 하면 좀 육지와는 다른 특징적인 게 제주도는 동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동백꽃이 빨간 그 동백꽃이 그 눈 속에 막 떨어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봄 하면 일단 그 눈 위에 떨어진 그런 빨간 동백꽃, 이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봄눈 오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낮이 아니라 밤이에요. 밤. 밤에는 우리가 감성이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녁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녁 때쯤 되면 막 이렇게 감성이 조금 올라가는, 막 혼자 공상하고 생각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인데 밤에 특별히 좀 그런 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선생님이 유기견 센터에 가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까만색의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얘 이름을 까미라고 했어요. 까미. 근데 얘가 저녁 때쯤 되면 우리 집 이제 마당이 있는데 거기를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저녁 때면 꼭 그러더라고요.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한 8시 정도 되면 벌써 자고 있어요. 걔가. 사람보다 더 빨리 자요. 그래서 봄눈 오는 밤 느낌이 좀 들죠. 약간 봄에 눈이 내리고 있고 밤이다. 그러니까 약간 감성이 이렇게 막 업되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자,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봄눈 맞는 나무들. 우리가 요 두 줄을 보면서 두 행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시의 화자. 선생님이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필기가 사실 좀 어색하고 쉽지가 않아요. 글자도 너무 막 크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필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화면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필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지우개로 싹 지우고 다시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적당히 상황 파악을 좀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써도 여러분은 작게 쓴다든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여러분 딴 데다가 좀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적절히 알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자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길 건너니까 길 건너 숲속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 반대쪽에 있겠죠. 반대쪽에서 어쨌든 건너편에 있는 숲속에 그 눈을 맞고 있는 나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마른 풀, 왜 마른 풀일까요? 이게 초봄이잖아요, 초봄.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 새싹이 막 나온 게 아니라 풀이 아직 누런색의, 그죠? 마른 풀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눈을 떠받쳐도 발치가 하얗다라는 거는 풀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눈이 내리는 거죠. 눈이 내려가지고 발치, 요 끝부분에만 이렇게 눈이 하얗게 이렇게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 눈이 많이 온 건 아니죠. 조금 온 겁니다. 눈이 살짝 내려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연을 보겠습니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이 눈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 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신체의 일부인 눈입니다. 눈, 목자입니다. 눈. 그러면 나무에 눈이 있다. 우리 사람처럼 눈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의인법이네요. 그죠? 의인법.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눈을 새싹으로 보는 거예요. 새싹. 새싹으로 보는 건데 이것도 한자로 이게 어렵네요. 그려보자면 싹아자입니다. 싹아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요게 새싹인 것 같아요. 그죠? 새싹. 이 새싹이 이렇게 아직 막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겹쳐져서 구겨져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게 눈이라는 것이 식물의 눈이고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 이제 막 퍼지면서 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신체 일부인 의인화해서 나무를 의인화해서 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새싹의 그 눈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해석해도 되고 2번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 이 시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표현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중의법. 그러면 의라는 건 뜻 의자죠. 뜻 의자. 여기서 중은 겹칠 중자. 뜻이 겹치는 겁니다. 1번으로 해도 되고 2번으로 해도 되고 그런 중의법을 쓴 거죠.
자,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신체 일부인 눈이라면 눈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밖에서 눈을 한번 맞아봤어요? 이렇게 막 고개를 하늘로 딱 들고서 눈을 맞으면 눈이 막 차갑거나 그리고 눈이 막 많이 오고 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새싹으로 보자면 새싹이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막 구겨져 있으니까 감겨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의 예쁜 감은 눈.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너는 여기서 나무죠. 나무. 나무를 너라고 했어요. 사람처럼. 역시 의인법이 되겠죠. 의인법. 너의 예쁜 감은 눈. 만약에 이 눈을 새싹으로 본다면 새싹은 여러분 예뻐 보이나요? 쌤은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이 이걸 예쁘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상태만 이렇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 요 새싹이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확 퍼질 때, 그죠? 막 그 연두색의 막 잎이 나올 때 그때를 이제 미리 상상을 하면서 예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자, 너 아니에서 너는 유. 그죠? 유. 그리고 쉼표. 이거는 뭡니까? 상대방을 부르는 거예요. 철수. 너 알아? 영희. 너 알아?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을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부르는 식의 이런 표현법은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돈호법. 그래서 부를 호자. 그래서 너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아느냐?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자, 그러면 요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요거를 두 개를 묶어보면 요 문장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너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거꾸로 됐어요. 다짜고짜 너 아니? 물어보고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문장을 바꿈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도치법. 문장의 순서를 바꿔준다. 그러면 이제 이 도치법의 효과는 뭐냐? 도치법의 효과는 이제 한번 관심을 더 기울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의 환기, 주의 환기. 막 딴 데 정신 팔리는 사람들 박수 딱딱 치면서 여기 봐. 이게 집중하라고 막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자, 그러면 이 시는 어쨌거나 나무를 대화 상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말하듯이 하고 있죠. 자, 이런 문체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대화체라고 합니다. 대화체로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대화체가 아닌 자기 혼자 얘기하는 듯한 그런 체를 무슨 체라고 합니까? 독백체라고 하죠. 독백체. 그죠? 근데 이 시는 그냥 대화체로 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죠.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눈이 내리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눈 내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진짜 눈이 막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면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달려온다. 우리가 이거 시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우리 이미지, 다른 말로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 감각 우리가 참 1학년 때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각, 뭐 청각, 후각, 미각, 그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그 중에서 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감각이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시각입니다. 그죠?
그죠? 뭐니 해도 시각을 가장 많이 쓰는데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오, 굉장히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시각적 이미지. 근데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라기보다도 실제 이런 경험을 해본 학생들은 느끼겠지만 막 그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역동적이다. 역동적 이미지. 그래서 쏘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역동적 이미지인데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이나믹? 다이나믹하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다. 그죠? 우리나라가 워낙 뭐 속도도 빠르고 변화도 빠르고 그죠? 이제 이 눈이 내리는 게 굉장히 역동적 이미지로 이렇게 이 시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역동적이고 발랄한 그런 느낌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내? 여기서 내는 눈이 아니라 나무죠. 그러면 눈송이들이 막 이렇게 내리는데 그 내리는 게 눈을 의인화한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있는 이 눈에다가 이렇게 눈이 쌓이는 거죠. 둘 다 눈입니다. 발음은 눈인데 뜻은 서로 다르다.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눈에다가 입 맞추려고 막 눈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입니까? 상상입니까? 이건 시인의 상상이죠. 그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이 눈에 입 맞추려는 의도로 눈이 막 빠르게 막 미친 듯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시인이 현상을 보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라도 그럴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화자 자신이죠. 화자 자신이 이 내리는 눈 그리고 눈도 예쁘지만 그 눈을 막고 있는 그 나무에 이렇게 있는 그 눈도 참 예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눈이 만나는 모습을 보는 나, 이 화자인 나도 와, 저 눈이 너무 예쁘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감. 그런데 나라도 그럴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막 느낌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막판에 이제 감정이 이 시인의 화자의 감정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봄눈 오는 밤이죠. 밤에 느끼는 특별한 그 감성의 터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네 어떤 감탄을 막 드러내는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가 감탄법이 아니라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영탄법.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막 이 영탄법이 막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보세요. 오, 내 예쁜 감은 눈. 자, 오, 이것도 뭐죠? 이 영탄법이죠. 그죠? 감탄하는 겁니다. 오, 아, 이런 거 다 감탄하는 거죠. 영탄법. 내 예쁜 쉼표 감은 눈. 자, 요 쉼표가 없다면 이게 좀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요 쉼표를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근데 이 마지막 두 줄 보면은 마지막 두 줄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 원래는 자 여기 애가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 내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를 딱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의도가 뭘까요? 이거는 이 눈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의도적인 행을 갈아버린 거죠. 행가리. 의도적인 행가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시인이 뭔가를 더 강조하려고 한 거죠. 그죠? 오, 내 예쁜 감은 눈,
퍼붓는 봄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마지막에 요 눈과 요 눈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죠? 맞춰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을 바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인 거 살펴봤고,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지우개로 왕창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웠습니다. 지우고 자, 이제 그러면 큰 틀에서 시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1년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눈이 내리고 있고 나무에 쌓이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을 보고 있는데 2년하고 3년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보면서 뭔가 이 시인이 상상을 한 거예요. 저 나무에 눈이 있고, 그죠? 그 눈이 예쁘고, 나무가 뭔가, 나무를 뭔가 의인화하면서 이렇게 막 상상력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년에 가서는 이 눈이 그 나무에 있는 눈에다가 입 맞추려고 막 내려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놓친 게 있는데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요 표현 보면 아까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라는 건 시각적 이미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다. 그런데 내 감은 눈에 입 맞춘다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요거는 입 맞춘다라는 건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그죠?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 눈이 쌓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번 더 이해를 다시 한 번 또 모두 지우기를 해보죠.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시의 성격을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시는 굉장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주제가 심각한 주제라든가 어떤 사상 깊은 심오한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그런 시가 아니고 대신에 눈 오는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각적인 거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입 맞추려고 한다 해서 어떤 촉각적인 거 그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무슨 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시의 성격은 굉장히 감각적이다. 그죠? 굉장히 감각적인 시이고 그 다음에 막 감성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막판에 가서 그죠? 그래서 무슨 적이다? 감성적이다? 서정적이다. 그죠?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막 터집니다.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는 뭘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시 같은 경우는 자아 성찰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막 도야하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뭔가 추구한다든가 막 이런 사상적인 어떤 지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뭘 지향하는 걸까요? 사람이 사는데 나름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면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정의로움이 많아서 의로운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봄눈 오는 밤이라는 이 시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이 시인은. 이 시인은 황인숙이라는 시인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런데 이 황인숙 시인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장점이냐?
눈이 내리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나무에 쌓이는 눈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그죠? 그러면서 막 시도 써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눈이 내리는 거 보면서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 막 오면 아 미끄러워서 어떡하지? 나중에 저 눈 녹으면 막 더러워질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운전해야 되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짜증 막 눈을 보면서 막 바로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눈이 내리는 모습을 그 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실 즐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잘 즐기지 못해요. 그죠? 그 순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순간인데 순간순간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막 그 현재 상황을 벗어나서 막 미래로 이미 막 마음이 가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막 사고 났던 경험 막 과거로 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이 막 미래에 가 있거나 막 과거에 가 있거나 그래서 제대로 현재를 잘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미래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어떤 그런 지루함이든 고통이든 이런 거를 막 그냥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막 과로해서 일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만족을 얻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산다든가, 좋은 집을 가져야 된다든가, 뭔가 명품 옷을 가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더라도 뭐 해외로 어디로 막 여행을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스포츠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죠. 뭐 골프라든가 막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행복감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인숙 시인처럼 작은 거, 일상적인 거, 정말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에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황인숙 선생님의 이 삶의 방식, 눈이 오는 그 순간의 어떤 커다란 기쁨, 여기 3년에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이런 기쁨. 정말 돈 없이 아무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럴 수가. 지금 1학년 6반 교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인숙 선생님과 같이 어떤 미적인 거, 일상 삶에서 어떤 자연에서 또는 삶의 어떤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거를 무슨 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미적이죠. 미적. 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를 그냥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심미적이라고 해요. 심미적. 그래서 이 시는 감각적이고 서정적이고 또 심미적인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의 그럼 주제는 뭐냐? 주제는 뭐겠습니까? 뭔가 조국 독립이라든가 뭐 심각한 자아 성찰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주제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미적인 거.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근데 무엇의 아름다움입니까? 무엇의 아름다움? 나무의 아름다움이죠. 나무. 그런데 어떤 나무인가요? 어떤 나무? 봄눈을 맞는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 이게 주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봄눈 오는 밤 이렇게 해서 1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